거기 청담동 어딜 다 빌렸어. 근데 한동훈에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있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달 가까이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브 매체 더 탐사를 직접 비판하고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주거 침입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 탐사 기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강진구 대표와 최영민 대표가 오늘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강진구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2022년 12월 7일) 시민언론 더 탐사 별내 사무실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 이런 거 협조하지 마세요. 언론 탄압 중단하라며 시민들이 막아서자 119 소방대원까지 동원했고 공권력에 의해 철문은 뜯겨나갔습니다. 더 탐사가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적절한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지 40여일 만입니다. 앞서 경찰이 한동훈 장관의 동선 파악을 위해 추적했던 김시문 기자의 자택을 찾아 휴대폰을 압수하려 했는데 이날로부터 열흘 만에 사무실과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겁니다. 이날은 권지현 기자가 청담동 술자리 동석자인 첼리스트를 두 번째 만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후로도 압수수색과 기자들의 저항은 계속됐습니다. 거기랑 압수수색 가세요. 거기서 시신도. 그러니까 뭘 압수수색하겠냐고 도대체. 해당 보도건으로 더 탐사 기자들이 당한 압수수색만 10여 건. 최영민 PD는 한 번, 강진구 기자는 두 번이나 구속될 위기에 처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언론을 통한 더 탐사 악마화도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건, 경찰은 해당 보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꼭 1년 만인 2023년 10월 24일 조용히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떠들썩하게 수사하던 것을 생각하면 무척 의아한 일입니다. 그런데 해당 송치 결정서를 살펴보면 그럴만도 했습니다. 어디에도 한동훈, 윤석열 두 사람의 알리바이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거둘 수 없는 이유는 점점 쌓여갑니다. 첫 번째 쟁점, 첼리스트의 발언입니다. 경찰이 청담동 술자리에 윤석열, 한동훈은 없었다고 판단한 근거는 오로지 첼리스트의 발언뿐입니다. 그러나 첼리스트의 발언은 계속 바뀌었고 어떤 면에서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기자나 공식적인 상황 앞에선 부인하지만 친구나 지인들에겐 윤석열, 한동훈이 술자리에 왔다고 발언한 것이죠. 2022년 7월 19일 청담동 술자리가 있던 다음 날, 첼리스트가 집에 들어가면서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했던 발언은 무척 구체적이고 생생했습니다. 그중 핵심 발언 일부 다시 들어보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 오늘 김행장 애들 있잖아. 김행장 애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였어. 그래서 거기 청담동 어딜 다 빌렸어. 근데 한동훈에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진짜? 그래서 아예 다 막아놨어. 나가지도 못해. 대통령이 왔어 거기를? 왔어. 이 새끼네. 그래서 내가 진짜 지금 그래서 전화 받기도 되게 그러는데 지금 다 끝나서 지금 나가갖고 지금 온 거니까 대박이야. 뭐야 지금 막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자기 술 안 먹었어? 아니 무슨 술을 마셔 거기서. 거기서 공연했어? 연주했지 또. 이후 자신의 트윗 친구들에겐 끊임없이 공익 제보를 고민한다던 첼리스트였습니다. 이게 저는 하루에 10번을 생각해요. 이제는 내가 진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울까? 근데 지금 가드 제가 아예 안 했잖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지금 싸운다고 해도 가드 없이 싸울 거고요. 그냥 맨몸으로 싸울 거예요. 만약에 싸운다면. 근데 싸우지 않을 거면 절대 싸우지 못하겠죠. 대통령이랑 법무부 장관이랑 어떻게 싸우겠어요, 제가. 준비를 해놔야 되니까 저도 지금 준비하는 것들이 A4 용지로 오빠 한 10장이 넘어요 저는. 네,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A 드릴게요. 네.
지금 얘기하신 거 다 맞고요. 네. 내가 알아서 잘 해결할 테니까 나쁘지 않게 그냥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너무나 감사했고 정치적으로도 나중에는 말을 할 수 있는 저는 분명히 요건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보는 거거든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렇죠. 너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 왜 계속. 아까는 진짜 감옥 가는 줄 알았어요. 2022년 12월 3일 권지현 기자의 기자 신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동훈이 무서워서 진실을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족들, 오빠들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잘못했다가 피해가면 어떡해. 그런 거 되게 위험해. 한동훈 직을 걸겠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나한테 한 소리처럼 들으셨다는 게. 있잖아, 내가 혼자가 아니잖아. 난 나만 뛰면 되고, 만약에 나만 뛰면 되는데 오빠, 조카도 있잖아.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세연이는 어떻게 해? 세연이도 있잖아. 그냥 그런 걸 그럼 목요일날 진술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아니 뭐 먹으려고 내 변호사랑 녹음할때 할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 내가. 근데 넌 그래서 한동훈이 진짜 머리가 좋구나. 딱 그 집 걸 때. 제가 걸게요. 근데 나한테 얘기하면 안 돼. 딱 내 눈을 마주쳤잖아. 너무 무섭더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 오빠가 현장에 가서 CCTV를 찾아봤지만 없었고 증거가 없어서 지금은 나설 수가 없다던 첼리스트는 권지현 기자의 기자 신분을 알게 된 후에는 자신의 발언을 뒤집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그 술자리에 온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날 그러면 오빠분이 바로 왜 CCTV를 찾아가지고. 왜냐면 그거는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게 제가 어쨌든 그 장소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초대한 사람이 또 그 이세탕 그쪽에서 저를 초대를 하셔서 이제 연주를 하게 된 건데, 그래도 그 부분은 오빠가 확실히 알아야 되고 이세탕 쪽에서도 저를 나쁘게 당연히 해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무서웠던 이유는 자신이 남자친구에게 한 거짓말이 국정감사장에서 터져 나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이야. 난 이거 들은 거고 여자친구랑 통화했던 거 그냥 이게 사실일 것이다 제보한 것밖에 없지만, 제가 사실을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크게 어떻게 해도 다칠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드는 거예요. 제가 이게 꼭 뭐 그런 사건이 사실이어서 뭐 한동훈 장관의 말이 그런 눈빛이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경찰 조사가 일단락된 2023년 4월 친한 언니에게 내뱉은 첼리스트의 발언. 내가 공연을 하러 갔는데 윤석열이랑 한동훈이 온 거야. 대통령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공연을 하러 갔는데 윤석열이랑 한동훈 실지 8시에 뭐 이렇게 어떤 나는 자리인지도 몰랐잖아. 근데 그 왔다고 네가 공연을 하는데 왔다고? 왜 와 걔네들이? 걔네가 VIP였으니까. 걔네들이 손님이었어? 근데 네가 가서 공연을 했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페이만 받고 공연을 하고 그거를 그때 만나던 새끼한테 얘기를 했는데 집에 가면서 전화를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나랑 헤어지고 국담에서. 한담이가 뭐야? 한동훈 국가감사할 때 한동훈 장관 감사를 할 때 나 뉴스 안 봐서 잘 몰라. 그거를 터뜨렸어. 내 음성을, 전화 음성을. 근데 터뜨리면 안 되는 거야 원래? 왜냐면 법무부 장관, 대통령이랑 그리고 거기 다른 변호사 김현장 애들이 있었거든. 그 유명한 로펌 김현장? 한동훈 와이프 김현장이야. 그러니까 정리를 해볼게. 네가 공연하는 자리야. 그러니까 네가 공연한 자리에 한동훈이도 오고 윤석열 대통령도 왔다 이 소리야? 근데 그게 너가 거기서 공연을 하고 있었어? 난 했고. 했어. 한 얘기를. 같이 술도 먹었어? 나 술을 안 마셨어. 안 마셨어.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무서웠다는 첼리스트. 왜 경찰 조사 이후로도 뒤에서는 윤석열 한동훈을 술자리에서 봤다고 발언하고 다닌 걸까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변명이 깨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둘째, 첼리스트의 궁색한 해명입니다. 2022년 12월 7일 권지현 기자는 첼리스트를 두 번째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첼리스트는 앞서 윤석열 한동훈이 술자리에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자신의 발언을 번복했는데 자신의 오빠가 CCTV를 찾으러 갔던 이유는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은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했고 그날 그러면은 그 CCTV를 찾는 거는 뭘 찾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CCTV 때 왜냐면 이세창 그쪽 이제 사람들이 혹시라도 저한테 협박이 올 것 같아서 오빠는 그거를 되게 걱정해서 막으려고 했던 거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었고 뭐 거기 이렇게 오빠가 갔을 때는 아예 뭐 그렇게 장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않더라.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 오빠는 뭐든지 하나라도 제가 피해를 입게 되거나 또 어느 쪽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었을 때 그거를 또 경우의 수를 좀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그럼 CCTV를 찾으면은 뭘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왜 그 자리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저를 아예 없는 사람 만들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 CCTV 봤을 때 뭐 이세창 총재가 들어간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나라도 해 그게 저의 아예 없는 사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를 찾아간 거죠. 큰 오빠는. 그런 술자리가 있었다라는 거 정도를 그렇죠. 예. 첼리스트는 자신이 갔던 술집 이름을 경찰로부터 듣고 알고 있던 눈치였습니다. 어디인데요, 거기가? 거기가 그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담동 뭐 몇 번지인데 그 경찰서 제가 가서 그거 확인해서 보니까 무슨 티케라는 청담동 티케요? 네. 라는 청담동 바. 이름이 있는 데네요, 그러면? 이름이 있는데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고. 하얀색 건물 아니고?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건물 색깔 솔직히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차 세우면은 바로 이렇게 차 세운 주차박스가 있어요. 그럼 발렛을 하면 바로 들어가요. 지하로. 티켓 간판은 매우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주차박스가 있어서 지하로 바로 들어가는 구조도 아닙니다. 첼리스트는 이곳을 모르는 것 같죠. 또 남자친구에게 속사포처럼 구체적인 묘사를 할 정도로 거짓말에 능수능란한 사람치고는 질문에 말문이 막히곤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까지는 그냥 쉽게 떠올렸겠다 싶기도 해요. 한동훈은 왜 나왔어요? 그냥 제가 지금 기자님의 생각에서는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런 정치 쪽으로나 이런 걸 워낙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고 두 분이 친하신 건 누구나 다 알지 않나요? 원래 알고 있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나온 거지. 그게 저는 그날에 어떤 남자친구한테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저는 되게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윤상현은 또 안 왔어 이렇게 또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분명하게 또 얘기하셨거든요. 이세창 근데 이런 것까지 얘기 드려야 되나? 근데 윤상현이 원래 이세창 오른팔이에요, 윤상현이.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서 항상 그 전에도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니까 자리에 있고 없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윤상현 안 왔어 이런 게 정말 그냥 거짓말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된 거지. 그거는 사실 자꾸 그런 거를 물으시면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날 이제 저한테는 그날 그래서 증거가 나왔다면 내가 공익제보를 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아니요. 저는 그날 만약에 어떤 증거가 나왔다면 만약에 내가 증거가 있다면 제가 사실을 말했을 거죠. 근데 저는 제가 공익제보라는 말은 어떻게 쓴 거냐면 제가 항상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제보자는 공익제보자의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날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익제보자가 될 거면 제가 공익제보자가 돼야 되는 거고 제가 말하는 공익제보라는 거는 이 사건이 지금 국감까지 갔으니 사실을 제가 말해야 되는 그게 공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 한동훈은 술자리에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청담동 술자리 동석자 간의 발언도 결국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선 22년 12월 7일 첼리스트는 권지현 기자에게 사업가 한 사람이 가장 늦게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가는 첼리스트가 가장 늦게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오신 분들 다 누구누군지 다 제가 누구누군지는 확실히 다는 모르고
어쨌든 그 의원님, 그 의원님도 제가 그 전에도 봐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그 이세장 총재님, 그리고 뭐 보좌관이 있었던 것 같고, 저기 김행장 변호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변호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 성함 모르겠어요. 명함 안 받아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르겠네요. 늦게 한 분이 오셨었나? 근데 뭐 어디 그냥 뭐 대표라고 하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 분이 계셨어요. 아까 문자 보내주신 걸 보니까 이제 그 첼리스트가 제일 나중에 왔던 모양이네. 그러니까. 네, 나중에 왔어요. 제일 나중에. 그러니까 네. 고깃집에서 모였던 거죠? 밥을 다 먹었는데 나가려고 그럴 때 왔어요. 아, 첼리스트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술 한잔 하자. 술 한잔 하자 그러는데 제가 아는 집 중에서 싼 집이 있어요. 조그맣고. 거기를 갔어요. 그 싼 집에. 근데 거기 네. 가서 첼리스트가 무슨 연주를 했어요? 했죠. 셋째, 조선일보의 수상한 보도 흐름입니다. 첼리스트의 경찰 조사 일정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언론사는 조선일보였습니다. 2022년 11월 24일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그리고 이 보도 직후부터 경찰 압수수색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조선일보는 더 탐사의 청담동 술자리 게이트 의혹 보도가 나오자마자 첼리스트의 신상캐기식 보도를 이어갔죠. 그런데 첼리스트가 남자친구에게 한 발언을 뒤집기 위해 택한 언론사는 TV조선입니다. 권지연 기자가 부동산업자로 속여 접근했다는 거짓말로 본질까지 흐려가면서 말입니다. 가짜 신분을 밝히며 접근했고 그 과정에서 나눈 대화도 모두 녹음했다고 첼리스트는 주장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자신의 신상을 캐기 바빴던 조선계열 언론사였을까? 결국 첼리스트가 그토록 보호받고자 했던 사생활도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 말입니다. 첼리스트의 변호인인 박경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연 사건을 증언했던 배우 윤지호 씨의 변호인으로 조선일보와는 매우 사이가 불편할 거라 예상했던 것과는 의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변호사님도 조선일보 이런 데랑 인터뷰를 되게 박경수 기자님이 저를 되게 엄청 까시니까 저도 되게 반발심이더라고 그러더라고요. TV조선은 자사 탐사보도 매체를 통해 이 사건을 보도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TV조선이야말로 허위로 단정 짓고 보도했죠. 그러면서 TV조선 화면에 잡힌 김앤장 측의 문자 메시지가 집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배두판 씨가 이제 자기가 이제 이 받았던 여러 이제 억울함을 이제 토로하면서 이제 자기 받았던 문자들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죠. 네. 근데 그걸 이제 TV조선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어요. 그대로 잡혔습니다. 근데 그 문자 중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자가 있었어요. 김앤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건. 네. TV조선 방송 중에 영상에서 김앤장이라고 딱 찍혀 나왔습니다. 네. 그 내용을 잠깐 보실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더 탐사 보도건으로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소명 과정에서 오히려 불필요한 정보까지 상대방에게 전달될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억측과 논란이 빨리 수습되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 되면 대응할 만한 외부 변호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1차 문자가 있었고 2차 문자를 저희가 지금 캡처를 한 겁니다. 1차 문자는 블러 처리가 되어 있어요. 블러 처리되었군요. 그런데 문자 전송 날짜는 11월 19일입니다. 그럼 최소한 2차례 이상 문자를 보냈다는 거네? 많이 보냈어요. 많이 보냈는데 그 중에 이제 시간이 확인되는 게 11시 49분이 있었고요. 제가 저 시간을 표기해 드린 이유는 하루에 2번이나 문자를 보낼 만큼 오전 오후에 사실 가족과도 저러기 힘듭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김앤장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네. 그랬더니 김진백 변리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2012년부터 여기 재직 중이에요. 첼리스트가 트윗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대화를 사실 많이 했어요. 한 달 이상 이제 고민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공익제보를 할까 말까 막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혹시 취재 과정에서 좀 뭐 입수하신 거나 이런 게 없으실까요? 저희는 들었다고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고 당사자가 일단 그런 얘기를 그런 취지에서 한 얘기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확인한 거죠. 그 첼리스트 분은 8일날 만나신 거죠? 네? 8일날 이제 인터뷰를 하신 거죠? 근데 요거 제가 다 말씀드려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저희도 계속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그 TV조선 쪽에서 취재할 때 어떤 것들을 확인하셨는지 취재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네. 예, 근데 뭐 저희가 직접 그걸 다 알려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더 오래 취재하셨으니까 이제 오래 취재하신 부분이 더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공유 뭐 취재하신 거 다 공유해주진 않으실 것 같은데. 근데 저희 보도가 그냥 가짜뉴스라고 그렇게 찍어서 방송하셨잖아요. 저희 보도가 가짜뉴스. 이제 저희가 취재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사실과 다른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뭐 저희가 그걸 찍어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한테도 혹시 물어보셨어요? 예, 물어봤고요. 그 입장이 마침 그때 공식 입장이 나왔어가지고 그걸 반영을 했던 겁니다. 한동훈 장관 알리바이. 그건 이제 그쪽에서 취재하시는 거니까 거기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TV조선에서 아직 안 된 거죠? 저희도 여쭤봤는데요. 여쭤봤는데 관련해서 제출해주지 않았고요. 넷째, 해당 사안에서 오버로 판명된 것도 조선일보의 2022년 11월 11일자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의 동선 보도입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이세창 전 총재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김의겸 의원 주장대로라면 이세창 전 총재 대행은 지난 7월 19일 청담동에 있었어야 한다. 하지만 통신기록에 따르면 이 전 총재 대행의 휴대전화 신호는 영등포와 강서 일대에서 포착됐다. 그러나 이는 오버로 판명났죠. 앞서 이세창 씨는 통화 기지국 정보를 토대로 위치 기록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 전 대행에 따르면 7월 19일 오후 11시 30분 영등포 물레동 3가에서 통화 기록이 있고 25분 뒤인 11시 55분과 이튿날 오전 7시 4분에는 강서구 등촌동에서 통화가 이뤄졌다. 다만 경찰은 이 시간엔 통신기록과 통신영장을 통해 확인한 위치값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한 2차 조사에서 기존에 제출한 통신기록의 진위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주점을 방문한 날짜가 19일인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서도 오후 10시인가 11시까지 먹고 나온 것 같다. 청담동에 10시까지 있었던 거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 이 통화 기록은 뭡니까 이게? 이 휴대폰은 누구 겁니까? 굳이 왜 이런 걸 또 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창 전 총재는 왜 금방 탄론할 거짓 알리바이를 댔을까요? 여전히 의문입니다. 다섯째, 이처럼 거짓 알리바이를 댔던 이세창 총재. 사실상 강진구 기자에게 청담동 술자리에 윤석열, 한동훈이 함께 왔다고 2번이나 실토했던 사람입니다. 강진구 기자라고 하는데요. 시민일보? 야, 시민 언론 뭐 더 탐사라고 저 유튜브 언론인데요. 거기 강진구 기자입니다. 그 다른 게 아니고 왜 조금 된 인데 한 7월 20일 날, 그러니까 한 2달 전쯤에 그 청담동 구배 갤러리아에 있는 그 인근 카페에서 그때 우리 저 한동훈 장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현장 변호사들 이렇게 하고 같이 모임이 좀 있었잖아요. 그 모임을 원래 총재님이 주관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가요? 그 김경재 총재님 전화 바꾸는 거죠? 아니 그건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아니 김경재 총재가 전화 와가지고 어느 분이 전화할 거라고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맞죠? 그래서 워낙 총재님께서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과정도 그렇지만 이제 하고 나서도 굉장히 당의 어쨌든 중심적인 역할을 제가 한다고 얘기를 좀 들었고 그래서 그날 모임은 이제 어떤 좀 취지였는지 한번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건 제가 대통령과 한동훈이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말할 수는 없죠. 그렇잖아. 그럼요. 내가 이제 친하고 내가 이제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예의가 아니고.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주간에 이렇게 또 하지는 않고 이렇게 야간에 밤에 밤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는데 그때가 뭐 늦지도 않았어요. 네네. 총재님. 예. 우리 저 유승관한테 첼로 이야기했어요? 예. 첼리스트. 첼로리스트? 씨요. 이 씨는 요즘 연락 되나요, 총재님하고? 누구? 우리 첼리스트. 지난번에 대통령 하고 한동훈 장관 왔을 때 반주해줬죠. 그래서 잘 안 되는데.
예? 연락 잘 안 돼요? 그 이후? 아니 그래서 그런 무대가 있으면은 예, 씨가 그런 걸 잘 해서 뭐 대중가요도 맞춰서 잘 하고 분위기를 띄운다고 그래서 한번 좀 혹시 연락되면 내가 연락 드릴게. 네, 그 대중가요나 반주 이런 것도 다 가능하죠, 씨는? 못하는 게 없어요. 예? 못하는 것이 없지. 그 뭐 대통령도 굉장히 칭찬했다면서요, 연주 듣고. 그러니까. 네. 그 대통령이 동백아가 씨를 좋아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아이씨. 네? 글쎄 나 모르겠어. 동백아가 씨라고 동백아가 씨 그때 부르고 굉장히 총재님 많이 칭찬해 주셨다고 그러던데. 네, 맞아요. 그래, 하여튼 최근엔 연락이 안 돼요. 해서 네, 안 되니까 내가 혹시 연락되면은 내가 연락할게요. 예, 그러시죠. 그래요? 예. 그런데 더 탐사 기자들의 검찰 송치 이유를 살펴보면 이세창 총재는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세창 씨 건이랑 왜 병합이 된 거예요? 그분은 사실 오히려 저희 취재에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소스를 제공해 주신 분인데 오히려 같이 송치가 된 게 아니라 어떻게 그분 사건이 이거는 같이 처음에 서울청에서 수사할 때 같이 이게 수사가 됐어요. 원래부터 병합이 그때 됐었던 거예요? 그쪽에 다른 관할 경찰서에서 거기서 전에 있던 거여서.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오히려 저희랑 같이 피해자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그 부분은 저도 이해하는데 일단 그래서 1년에 관련이 이제 있다고 이제 좀 주입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병합이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여섯째. 10여 차례의 압수수색과 언론 플레이 등을 동원하며 1년 가까이 진행된 수사 결과는 조작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사법정에 제출한 경찰의 송치 이유서를 통해 경찰이 특정한 술자리 동석자들을 취재를 통해 특정해냈습니다. 7월 19일 8시 1분경 이세창, 정모 씨 그리고 이성권 그리고 최모 씨 등과 함께 신땡욱 등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점 TK로 이동하여 그들과 약 8시경부터 11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술자리를 갖게 됐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경찰의 송치 결정서에 나온 참석자들이 누군지 한번 보죠. 네, 6명 이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특정이 됐거든요. 이성건 밴드마스터. 그렇죠. 사업가. 이렇게 다 이세창 이렇게 다 특정이 되는데 그럼 변호사는 누구지?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최 씨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최씨성을 가진 변호사를 법조인, 판사, 검사까지 포함해서 싹 다 찾아봤습니다. 243명이 검색이 됐어요. 최 씨성을 가진 변호사가 243명이고요. 마지막 자가 저 송치 유서에 나온 걸로 끝나는 변호사는 다행히 한 명이었어요. 한 명. 그러니까 특정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들 모두 그 자리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님 우리 이세창 총재님 아시죠? 예, 좀 알고는 있습니다. 예, 아니 이제 지난번에 지금 논란을 빚었던 청담동의 술자리. 제가 얘기를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날 이제 그러니까 같이 이세창 총재랑 같이.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래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7월 19일 날. 네네. 이제 한동훈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는. 제가 그 의견 들어서. 그 자리는 안 갔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안 갔지만은 이제 이세창 총재는 이제 우리 이 위원장님 포함해서 한 4명이서 같이서 이제 청담동에 다른 TK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술자리를 했다고. 그때는 제가 아닙니다. 예? 그때는 그 장소 말씀하셨던 내용은 저도 나중에 얘기를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그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현장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첼리스트랑 같이 첼로 반주에 맞춰서 노래 부르고 그런 현장에는 없으셨군요. 네네네네. 그럼 경찰이 따로 연락해서 조사하고 그러진 않았나요? 예. 그러니까 7월 19일 날 문제가 됐던 그날 네네. 청담동에서 이세창 총재하고 술자리 같이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청담동 술자리 따라오신 적 있으세요? 그건 아닌데. 근데 어떻게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세창 법원이 그냥 제 이름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원래 아는 사이세요?
예전에 알게 됐어요. 그분을 아는데 그냥 적당히 그분이 들어대다가 제 이름을 너무 억울하시겠다. 근데 전혀 아니신 것 같아서. 뭐였어요 그냥. 그게 그냥 생각 안 하는데. 경찰은 어떤 입장일까? 아니. 그래서 경찰에서 혹시 그 동석자로 지목된 분들 조사하셨었는지 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요. 수사 내용에 네네네. 대해서 네. 경찰에선 종결하신 거잖아요. 경찰에서는 종결하신 거잖아요.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경찰에서는 종결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릴 네. 수는 없습니다. 제가 뭐 저희 팀장님과 상의 없이 네. 기자님께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그거를 직접 쓰셨죠. 그러니까 기억은 하실 거 아니에요. 송치결정서. 네. 네네네. 거기 보면은 그 술자리에 동석했다는 사람들 이름들 물론 이제 좀 가려져 있지만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네. 네네네. 그분들은 어쨌든 그럼 이세창 씨가 진술한 분들이겠네요. 그러니까 기자님 수사 네. 내용과 관련해서 네. 장사 잘하고 하시지만 어쨌든 기자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 내용이 공개될지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팀장님이나 과장님 상의 없이 제가 사건 내용을 지금 그러면 말씀드릴 수가 팀장님이랑 없어요. 통화할게요. 네, 그러시죠. 청담동 술자리 동석자들 네. 이제 송치결정서에 적으신 분들요. 한 분 한 분 조사를 다 하신 거예요? 네, 송치결정서에 적으신 거. 자, 일단 그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고요. 검찰에서 경찰에서는 지금 우리는 송치하신 거잖아요. 네. 송치 그러니까 경찰에서 하신 걸 저희들이 공개를 안 여쭤보는 하는데. 네, 우리는 충분히 수사했다고 그래서 송치 의견을 보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지금 뭐 수사를 했냐, 누구를 했냐 이런 걸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건 수사 상황에 관한 거잖아요. 조사 안 하셨죠? 누구를 조사를 안 해요. 거기 충분히 참석했다는 변호사나 충분히 다 조사했고요. 그 이세창 씨 증언이죠? 여보세요, 팀장님? 여보세요? 이제 참석했던 분들은 다 조사했고요. 그리고 뭐 누구누구 조사했는지 말씀 못 드리고 충분히 조사해서 결론을 도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셨다고요? 그럼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해서 조사 내용들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검토를 해봐야죠. 일단 하십시오. 해서 뭐 검토하는 대로 뭐 공개가 가능하면 공개를 해드리는 거고. 팀장님 지금 하신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죠? 아니 지금 뭐 따지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따지는 겁니다. 본질에 의해서 네, 수사가 저기 이상해서 따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책임지실 겁니까? 제 수사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일곱째, 자신이 술자리 동석자이며 강진구 기자의 오보가 안타까워 연락했다던 사업가 정승종 씨. 알고 보니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도 함께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리트코라는 회사의 회장이고요. 그 이세창 씨하고 이제 함께 청담동에서 술을 먹었다. 그런데 그 술자리에는 한동훈, 윤석열이 있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술을 먹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경찰에 제일 먼저 주도적으로 진술을 했던 분이 바로 이 사업가 정종승 씨입니다. 윤 대통령과 사우디 순방 동행한 기업인 명단에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명단이 쫙 나오는데 여기에 리트코의 정종승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중소기업 대표들 한단 70몇 명 정도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총 경제 사절단이 이제 130곳 정도가 선정이 됐죠. 그중에 중소기업이 한 70여 곳 정도 되는데 중소기업 가운데서 매출 순위로 봤을 때 8위입니다. 8위. 뭐 무명의 중소기업은 아닌 거예요. 무엇보다 국정감사장에서 질문하는 김의겸 의원을 향해 호기롭게 다 걸겠다며 호통치던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 여전히 알리바이는 오리무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 정보공개 청구는 하는 족족 답변겁으로 일관했고 질문하는 기자들을 피해 도망다니기 바쁜 모습입니다. 장관님, 근데 정말 이상한 술집에 간 적이 있으십니까? 저 취재와 스토킹을 계속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고소하시는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아니 정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이상한 술집에 가신 겁니까? 아니 왜 취재와 스토킹을 구분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아니 질문만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조심하시고요. 제가 수사를 받는데 경찰 수사 결과가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작년 7월 19일에 어디 계셨는지 이 전에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19일날 어디 계셨습니까? 위원장님. 이제 청담동 술자리 게이트는 단순히 오보냐 아니냐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기자를 2번이나 구속부터 시키려 하고 압수수색으로 압박하고 언론 플레이로 매도하고 언론 탄압의 사례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동훈 장관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 금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의원 뭐 거시죠?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저는 다 걸게요. 자, 첫째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한진구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또 한 번 승리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강진구와 더 탐사와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꺼져가던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 꺼져가던 언론의 희망의 불씨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살려주셨습니다. 더 탐사를 겁을 줄 의도라면 저희들을 오판한 겁니다. 저희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그리고 그들이 3차 구속영장 칠지 어쩔지 모르겠으나 청담동 술자리를 비롯해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 정권들의 무도한 실태를 계속해서 낱낱이 고발해 갈 겁니다. 시민들의 편에서 윤석열, 김건희 이 정권이 제대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을 저희는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 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